오토 매장의 정의라고 한다 그러면 사장 없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매장이다. 네. 장사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밖에 나와서 놀아버리겠다. 이거는 오토 매장이 그죠? 아니고 그냥 네네. 방치하는 거고 그거는 뭐 사업 그냥 망하게 하는 사람인 거고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유튜버 장사 만세이고요. 프랜차이즈 사업, 전수창업 사업, 그리고 직영점 8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는 장사 만세 이철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사업을 키워오신 스토리 좀 네.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일단 프랜차이즈 회사를 한 10년 다녔습니다. 회사를 한 5년 다니던 중에 장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네. 회사 생활만 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앞날도 보이지도 않고 좀 창업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무작정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나 순대국집을 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이제 10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매장을 한 6, 7개 정도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그냥 늘렸어요. 네. 늘리다가 이제 또 코로나 그때 이제 더 이상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만들면 또 어렵겠다 싶어서 개인 브랜드 매장으로 또 넘어갔었고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랑 조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네. 프랜차이즈 회사를 다니고 이것만 하다가 안 되겠다. 예. 그리고 저도 리스크가 없다면 일단 하고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비슷한데 저는 이제 컨설팅 가거나 상담하거나 할 때 오토 매장 하지 말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예. 많은 분들이 오토 매장에 대한 환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어느 정도 투여해서 브랜드 잘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돌아가고 나한테 돈이 들어오겠지. 이제 이 구조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대표님은 오히려 오토 매장으로 성공을 하신 분이고 그 오토 매장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많이 설명해 주시잖아요. 오토 매장에 대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정의? 네. 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토 매장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진짜 되게 핏대를 세우면서 네.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게 주장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토 매장의 정의라고 한다 그러면 사장 없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매장이다. 네. 이게 거의 저는 오토 매장의 정의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 말고 다른 사업 잘하시는 분들이 오토 매장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게 내가 기본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준비, 장사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밖에 나와서 놀아버리겠다. 이거는 오토 매장이 그죠? 아니고 그냥 네네. 방치하는 거고 그거는 뭐 사업 그냥 망하게 하는 사람인 거고요. 나는 그 사업화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매장에 내가 묶여 있으면 사업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내가 사업을 키우는 과정 중에 하나로 한 개, 두 개, 세 개 키워 나가면서 이렇게 사업의 과정 중에 하나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용을 한다라는 네. 개념인 거죠. 그냥 매장 하나 만들어 놓고 놀러 다닌다 이건 아닙니다. 네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데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장에 들어가서 컨설팅을 할 때 그 음식에 너무 많은 노동을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을 조금 쉽게 만들어야 내가 에너지가 있고 이걸로 고객 응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화를 꿈꿀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편인데 내가 사업을 키우고 싶으면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어느 정도 장사에 대한 기본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사를 잘하는 기준과 제가 잘하는 장사를 잘하는 기준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네네. 저는 6개월 정도만이라도 해가지고 나 이 안에서 진짜 해볼 거 다 해봤어 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나오는 걸 권장드립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이번에 또 사업을 하나 시작하셨잖아요. 네. 태닝나우? 예, 무인 태닝샵 태닝나우라는 네네. 브랜드를 하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무인 태닝샵이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무인 태닝샵 하는 순간 야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제 아내가 그 피트니스 선수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됐고 이분들이 태닝을 하러 엄청 다니시는 거예요. 주변에 은근히 많습니다. 네. 원래 프랜차이즈 사업을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제 브랜드를 가지고 전수 지점들을 많이 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요. 태닝이라는 거는 사실 매장에 사장님들이 묶여있지 않아도 되고 네. 또 본사 입장에서도 가맹점 사장님을 그렇게 구속할 것도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매장에서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시불로만
일정 부분을 받아서 그냥 수령을 하는 거고, 이 사업 구조 자체가 프랜차이즈 사업이지만 거의 전수 창업과 비슷한 정도 수준의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네. 무인 창업이라는 어떤 그런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고정된 로열티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업 구조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인 창업에 관심이 많이 있던 중에 네. 너무 또 흔하고 많고 이런 것들을 하면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최대한 이제 흔하지 않은 것 중에서 좀 시장성이 그래도 밝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무인 태닝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태닝샵 말고 이전에 무인 창업들은 뭐 아이스크림 가게나 과자 가게나 여러 가지들에 보면 문제점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 관리가 안 된다든지 뭐 누가 훔쳐간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태닝 기계는 되게 고가잖아요. 파손되거나 이럴 염려는 없을까요? 이게 사실 뭐 일반적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뭐 인형 뽑기방 이런 것들은 좀 취객분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어린이분들도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네네. 무인 태닝 샵의 구조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회원제예요. 그래서 예약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파손을 하지도 않거니와 파손을 하더라도 누군지 다 추적이 됩니다. 안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안에 뭐 내부가 뭐 더러워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거의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안에 시설이 잘못됐다거나 뭐 엉망으로 어질러졌다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매장이 혹시 몇 개 정도? 지금 14개 매장이 있습니다. 그 피트니스 센터 많은 부근에다 하면은 되게 좋겠네요. 그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죠. 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매출은 저는 막 이렇게 어마무지하게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예. 생각하면. 근데 마진이 약간 극강일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제일 잘 되는 매장이랑 제일 안 예. 되는 매장의 어. 마진 정도만 살짝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아예 그냥 평균으로 이렇게 대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평균 매출이 500만 원 정도였어요. 전 가맹점의 평균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수익률이 70% 이상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얼마죠? 350. 그 정도가 나오는 게 저희는 재료를 쓰는 게 아니라 고객이 오셔가지고 태닝 기계에 들어갔다가 네. 나오면은 그냥 그걸로 네. 비용을 받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무인 태닝이라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인 태닝 샵은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좀 저희가 우위에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그래도 좀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서 그래서 좀 매출도 다른 태닝샵에 비해서는 그래도 네. 높은 편입니다. 예. 투자비도 제가 봤을 땐 많이 안 들 것 같고 혹시 무인 생각하시면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촬영을 하지만 오늘 대표님 아카데미를 구경 참관 온 거잖아요. 염탐 오신 거 아닙니까? 염탐, 예, 그럴 수 있죠. 저도 아카데미를 하는데 저희는 12분을 모시고 되게 기가 많이 빨리는데 대표님은 15분을 모시고 이걸 혼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아니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염탐 온 거긴 한데 뭐 아카데미 얘기 짤막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카데미는 제 생각으로는 국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유일하게 장사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사업화까지 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강의고요. 가장 강점이라고 한다면 저도 대표님께서 하시는 아카데미랑 약간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네. 한 분 한 분 붙잡고 끝까지 갑니다. 저희가 수업이 끝난다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이라거나 이럴 때 제가 한 분 한 분 다 붙잡고 그분의 매장에 대한 컨설팅을 하나씩 다 해드려요. 5주 동안에 제가 수업 시간은 뭐 하루에 4시간이라고 네. 하는데요. 보통 대여섯 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네. 수업 끝나고 가지마, 남아. 다 해결이 될 때까지 얘기를 해주고 또 숙제까지 내죠. 당신은 이 숙제를 다음 주까지 해와라. 네.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 숙제 해오시고 다음 주에 그거 가지고 숙제 해오셨나요? 네. 그거 가지고 또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분 한 분 붙잡고 끝까지 사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완성시켜드리는 그런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서로 상부상조한 구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제 채널 보시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이아빠 채널에서 좀 주력으로 많이 다루시는 내용이 브랜딩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브랜딩에 관심이 많고 제 강의에도 브랜딩의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딩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 채널에다가 간혹 가다가 올릴 때도 있거든요. 네. 조회수가 완전 착살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브랜딩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근데 브랜딩 꼭 좀 해보시라고 네. 그리고 공부라도 좀 한번 해보시라고 네. 너무 권장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음식점이 맛만 있으면 되는 네. 시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맛있고 인테리어만 좋으면 되는 시절, 네. 그리고 맛있고 인테리어 좋은 거를 마케팅으로 알리면 되는 시절. 네.
이렇게까지 지나왔는데 이제는 이걸로는 안 되는 맞습니다. 거더라고요. 네. 이제는 확실하게 우리 브랜드가 뭐다라는 게 딱 고객한테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이거를 마케팅으로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브랜딩을 제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도 네.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브랜딩에 대한 걸 꼭 하셔야 된다. 브랜딩에 대한 거 영상 올라오면은 진입장벽 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를 제일 먼저 맞아요. 조회수가 폭막 나옵니다. 그래서 네. 못 올리고 있어요. 브랜딩 진짜 저는 요즘에 장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에 대표님이 생각하신 브랜딩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한번 염탐 와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